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마디의 말을 하며 살아간다. 의식하지 않아도 쏟아지는 말들 사이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신뢰를 얻으며 또 동시에 갈등을 만들고 인연을 잃기도 한다. 어떤 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따뜻한 울림이 되고 어떤 말은 찰나에 지나가지만 깊은 상처로 남는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좋은 삶을 꿈꾼다. 그러나 좋은 삶의 시작은 언제나 좋은 말에서 비롯된다. 말이 곧 사람이고 말이 곧 관계다. 겉으로 아무리 단정하고 친절해 보여도 무심히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깊이가 드러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무겁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말은 누군가에게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을 틀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진심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지혜롭지 못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 그 말에는 과시와 판단이 섞여 있고 무지와 오만이 숨겨져 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점점 말을 피하고 결국 말이 곧 외로움이 되기도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상대를 이해하려 한다. 알려주기보다 먼저 들어주려 한다. 말로 설득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언제나 신중하고 절제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말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알지 못해도 말의 품격 하나로 깊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지혜는 결국 말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는 5가지 말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 말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익숙한 말들이지만 결국 그 말이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리며 스스로의 품격까지 손상시키게 만든다. 어떤 말을 하지 않는지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이고 뜻을 깊이며 말보다 생각을 먼저 앞세운다. 지금부터 살펴볼 5가지 말들. 그대는 과연 얼마나 자주 내뱉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왔는지 차근차근 되짚어 보길 바란다. 내가 다 알아. 그거 알아. 나 그거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아, 그건 내가 예전에 다 겪어봤지. 이런 말은 언뜻 보면 똑똑한 사람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말을 차단하고 대화를 닫아버리는 말이기도 하다. 내가 다 안다는 말에는 배움의 자세가 없다. 그 말 속에는 스스로를 완성된 존재로 여기는 교만과 타인을 얕보는 무의식이 숨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다. 모든 대화 속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려 하고 설령 아는 이야기라 해도 상대의 경험과 마음을 존중하며 끝까지 듣는다. 왜냐하면 똑같은 정보라 해도 사람마다 겪고 느끼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다 알아라는 말은 결국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잃게 만든다. 겸손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지만 자만은 눈과 귀를 막는다. 또한 이 말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상대는 이야기할 의욕을 잃고 점점 말하지 않게 된다. 이후에는 중요한 정보도 소중한 감정도 그 사람에게는 꺼내지 않게 된다. 많은 조직에서 상사나 선배가 이 말을 자주 사용하면 후배들은 조용히 입을 닫는다. 겉으로는 존중하지만 속으로는 멀어지기 시작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 아이들은 듣는 척 하면서 마음을 닫는다. 결국 말이 아니라 권위가 앞서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라도 처음 듣는 듯 귀 기울인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작은 깨달음이나 말하지 않은 마음의 무게를 함께 읽는다. 또한 이렇게 말한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예전 생각이 나네요. 혹시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런 말은 상대의 경험을 존중하고 대화를 더 깊게 만든다. 지식은 공유할수록 커지고 경험은 나눌수록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결국 내가 다 알아라는 말은 배움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말이며 관계의 문을 서서히 닫는 말이기도 하다. 똑똑한 사람은 아는 것을 말하려 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묻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는 듣기를 먼저 배운 사람이다. 그 사람 원래 그래.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단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을 규정해 버린다. 이 말은 사실 상대를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더 알고 싶지 않다는 뜻에 가깝다. 관계를 깊이 맺을 의지가 없거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수고를 회피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꺼내기 쉽다. 이 말의 문제는 사람의 행동을 본질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실수는 행동이고 오해는 상황일 뿐인데 우리는 그 사람 전체를 잘못된 하나의 모습으로 판단한다. 한 번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가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다. 한두 번 실망을 안겼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선을 그어버린다. 또한 이 말은 타인을 변화의 가능성에서 분리시킨다.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거두고 새로운 시도를 차단하게 만든다. 상대는 어차피 나를 그렇게 볼 테니 하며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되고 결국 관계는 고정된 이미지 속에서 멈춰버린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관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구로도 자주 쓰인다. 실제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고 갈등을 풀고 싶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말함으로써 문제를 정리하려 한다. 하지만 이는 해결이 아니라 피해가기일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실망스러운 행동을 보더라도 그 이면의 맥락과 상황을 함께 고려하려 한다. 그리고 섣부른 단정을 삼가며 언제나 관계의 여지를 남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단정하는 순간 자신 역시 성장의 기회를 잃는다는 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그 말이 돌아와 언젠가 우리를 정의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 또는 내가 다 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그런 말은 관계를 지키고 사람을 믿고 스스로의 깊이를 지켜주는 말이다. 결국 그 사람 원래 그래는 관계를 쉽게 끊고 사람을 고정된 존재로 만드는 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언제든 달라질 수 있는 존재로도 받아들인다. 그 시선 안에 따뜻함이 있고 그 여백 안의 관계는 이어진다. 이 나이에 뭘 해? 이 나이에 뭘 해봐야 다 소용없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 이 나이에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 말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들이 스스로를 제한하며 가장 자주 꺼내는 말 중 하나다. 겸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실은 자신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를 핑계로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생각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고 습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뀔 수 있다. 나이는 단지 숫자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이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 나이에 뭘 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말이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실패에 대한 불안을 감추기 위해 이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나이를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늦게라도 한 걸음 내딛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50 이후에 책을 쓰고 60 이후에 악기를 배우며 70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이 나이에 안 된다는 말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 그런 말은 시간에게 지는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은 생각보다 더 큰 무력감과 후회를 만들어낸다.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배우고 싶다고 말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며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하지만 막상 시작한 이들은 몇 년이 지나면 새로운 삶을 누리며 그때 포기한 이들은 같은 자리에 머물러 후회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부터라도 해보자. 늦어도 괜찮다. 지금이 나에겐 가장 빠른 시점이다. 이런 말은 마음을 일으키고 시간을 친구로 만든다.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결국 삶의 흐름을 바꾼다. 세상에 너무 늦은 도전은 없다. 다만 너무 일찍 포기해버리는 마음이 있을 뿐이다. 결국 이 나이에 뭘 해라는 말은 세월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를 이유로 주저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려는 사람이다. 그 한 걸음이 내일을 바꾸고 그 태도가 인생을 다시 쓴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은 상대의 입장을 닫아버리고 나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말이 되기 쉽다.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말은 굳이 강조되지 않아도 전해진다. 반대로 진심이 아니라면 그 어떤 말을 붙여도 결국 상대는 그 속내를 알아차린다. 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이 진심이 되려면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이해이다. 상대의 상황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감정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말만 전한다면 그 말은 결국 충고가 아니라 간섭이 되고 도움이 아니라 통제가 된다. 가족 사이에서도 이 말은 자주 등장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엄마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식은 그 말을 들을수록 숨이 막히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벽만 더 높아진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선배나 상사가 조언을 건네며 이건 내 미래를 위해서야 라고 말하지만 그 조언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거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말이라면 그 말은 부담이 되고 관계는 멀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조언이 상대에게 필요한지부터 먼저 살핀다. 그리고 묻는다. 혹시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이 말에는 강요가 없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또한 내가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어. 혹시 너도 그런 기분일까봐 이야기해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는 조언을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말한 사람의 진심도 온전히 전달된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은 상대를 위하는 말 같지만 상대를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겠다는 통제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안다. 그리고 스스로의 언어가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부담이 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한다. 말은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말을 전하는 사람이 편하자고 하는 말은 조언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다. 진심은 말로 포장하지 않아도 전해진다. 이건 다 너 잘 되라고라는 말은 한 걸음 물러선 다음에 하는 편이 좋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말은 괜찮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지지해. 이런 말이야말로 진짜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태도이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상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신뢰를 쌓는다. 그 조용한 존중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조언이 된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뭘 포기했는지 알아? 이 집을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말은 애정과 책임을 표현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언의 청구서가 담긴 말이다. 사랑은 줄수록 깊어져야 하고 베풀문 말하지 않아야 오래 남는다. 하지만 희생을 말하는 순간 관계는 균형을 잃고 감정은 빚이 되어 버린다. 특히 가정이나 가족 관계에서 이 말은 자주 등장한다. 부모는 자식에게, 배우자는 서로에게 서로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희생을 강조한다. 하지만 상대는 그 희생을 강요로 느끼게 되고 그 순간부터 고마움 대신 부담을 갖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해라는 기대와 비교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이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상대는 원망의 대상이 되고 스스로는 더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희생을 앞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로 무언가를 위해 마음을 썼다면 그 순간 이미 충분히 보람을 느꼈기 때문이다. 진심은 결과로 남고 과신은 결국 상처로 남는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라는 말은 관계를 거래처럼 만들고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규정하게 만든다. 베풀문 원래 기꺼이 하는 것이어야 하며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은 의미 있는 희생이 된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질 때는 스스로의 감정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의 이면에는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이해받고 싶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을 드러내되 희생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 나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 그때 나는 내가 옆에 있어줘서 참 고마웠어. 이런 말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결국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라는 말은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섭섭함의 표현이다.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희생이라는 말로 돌려 말하면 상대는 오히려 멀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을 택한다. 관계는 감정의 균형이고 말은 마음의 온도를 결정한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난 시간의 희생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말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오랫동안 사무치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기도 한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말을 살펴보았다. 내가 다 알아라는 말은 배움의 문을 닫고 그 사람 원래 그래는 관계의 여지를 끊으며 이 나이에 뭘 해는 가능성을 가두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는 이해 없이 강요하게 만들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는 고마움을 강제로 청구하게 만든다. 이 5가지 말에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상대를 닫고 나를 드러내려는 말이라는 것이다. 말은 다정해야 하고 말은 여백이 있어야 한다. 상대가 머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내가 물러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그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늘 점검한다. 입에서 나간 말이 상대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생각한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음을 안다. 사람의 수준은 말에서 드러난다. 배운 것이 많아도 말이 가볍다면 신뢰를 잃고 지식이 부족해도 말이 깊다면 존중을 얻게 된다.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그 말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하고 그 마음의 품격이 결국 그 사람의 깊이를 말해준다. 지혜로운 삶이란 크게 배웠다고 떠들지 않고 많이 겪었다고 단정 짓지 않으며 조용히 듣고 천천히 말하는 삶이다. 그런 말 속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나에 대한 절제가 담겨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면서 습관처럼 내뱉던 말이 사실은 나를 가장 많이 드러내고 나를 가장 많이 깎는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침묵을 배우며 해야 할 말을 더 정직하고 따뜻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지혜로운 말은 곧 지혜로운 삶이다. 그대가 내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오늘의 이 5가지 말을 한 번쯤은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말 대신 이런 말을 해보면 어떨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다 안다고는 말 못하겠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면 되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게. 그땐 나도 많이 힘들었어. 이런 말들은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살리며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결국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삶이란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어떤 말을 남기고 어떤 마음을 건넸는지가 더 깊은 기억으로 남는 법이다. 그대가 오늘 말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그대가 오늘 참은 한마디가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지켜내기를, 침묵이 필요한 날에는 차라리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고 전해야 할 말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꺼내보자. 지혜로운 삶은 결코 화려한 말로 빛나지 않는다. 다만 정직한 말, 겸손한 말, 그리고 다정한 말 하나가 그대의 사람됨을 오롯이 보여줄 것이다. 말을 바꾸면 내가 바뀐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세상을 향해 퍼져간다. 오늘도 말의 힘으로 자신을 더 나은 쪽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대의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